다음 소식은 사건 관련 소식인데 최근에 폭우가 쏟아지던 고속도로에서 승용차가 밀리는 사고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 영상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으로 보셨지만 상당히 아찔한 사고였습니다. 당시 상황부터 한번 좀 볼까요? 네, 이게 지난 17일 저녁 7시쯤에 중부 내륙고속도로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당시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1차선에는 대형 트레일러가 가고 있었고요. 예. 2차선에서 SUV가 주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트레일러가 SUV 쪽으로 다가와서 차를 쳤고요. 이 충격으로 SUV가 90도 회전해서 차가 가로 방향으로 놓이게 됐는데요. 예. 이 상태로 트레일러가 이 차를 앞에 걸친 상태로 600m를 더 주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SUV를 밀고 쭉 간 거예요, 네, 트레일러가. 맞습니다. 해당 SUV 운전자가 나중에 한 언론사와 인터뷰를 했는데요. 예. 당시 운전자는 트레일러와 나란히 가는 것이 좀 부담스러워서 차선을 바꾸려고 했는데 도로 사정상 그러질 못해서 최대한 본인 차선에서도 오른쪽에 붙어서 조심스럽게 주행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갑자기 트레일러가 이렇게 차로 치고 밀면서 속수무책으로 사고를 당할 수밖에 없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예, 차가 가로로 아예 전환이 돼가지고 600m 가량을 밀렸다. 저것이 브레이크를 분명히 밟았을 텐데 비가 와서 저런 현상이 벌어졌을까요? 이날 저도 기억하는 게 제가 이날 녹화가 멀리서 해가지고 장거리 운전한 날이거든요. 근데 종일 비가 꽤 많이 왔습니다. 그리고 비가 종일 오면서 해가 평소보다 더 빨리 져서 캄캄했고 길이 미끄러워서 굉장히 좀 긴장하면서 저도 운전을 한 기억이 나는데요. 예. 해당 SUV 운전자도 이제 이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평소보다 더 조심스럽게 운전을 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오히려 비가 와서 길이 미끄러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더 큰 사고를 막을 수도 있었다. 이런 의견도 제시가 되고 있는데요. 온라인에서 이 사고 영상을 접한 운전자들이 만약에 비가 안 왔으면 이게 차가 더 갈려서 마찰 때문에 오히려 더 큰 사고로 번질 수도 있었다. 가령 뒤집어지거나 이럴 수 불이 있었다는 나거나 뭐 이럴 수 말씀이시죠? 있었다. 이런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근데 앞서 영상에도 봤지만 이제 SUV는 이제 경적을 울리면서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트레일러는 그냥 쭉 가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면 이 SUV 운전자 큰일 날 뻔했겠는데요? 그렇죠. 이 SUV 운전자 영상으로도 그 다급함이 고스란히 예. 전해집니다. 계속해서 경적을 울리면서요. 멈춰 소리를 치는데 무려 36초 동안 600m가량을 저 상태로 밀려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SUV 운전자가 이 대응을 정말 잘한 것이요. 예. 지금 빗길이었습니다. 가로로 돌아간 상태로 이 트레일러에 끌려가고 있었는데 일단 엑셀에서는 발을 뗐고요. 네. 브레이크도 잘못 밟으면 오히려 차의 균형이 무너져서 더 큰 그러네요.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브레이크도 밟지 않고 이 차의 균형을 최대한 유지했다고 합니다. 가까스로 정말 천만다행으로 갓길에 멈춰설 수 있었습니다. 예. 그러면 저 트레일러 운전자가 궁금해지는데 그러면 왜 그랬다는 거예요? 저도 왜 그랬는지 정말 꼭 알고 싶은데 현재로서는 알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 트레일러 운전자는요. 저 상태로 도주했기 때문입니다.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인 다음에 잠시 멈춰서는 듯 하다가 내려서 확인을 하고 바로 또 트레일러에 올라타서 그대로 도주를 한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 이 신원을 확인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추적 중인 상황입니다. 지금 아직 못 잡았기 때문에 피해자의 증언으로만 지금 사건을 복귀하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SUV 운전자를 기적적으로 산 거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사고 후유증에 굉장히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그렇겠죠. 보입니다. 일단 사고 당시 가해진 충격 때문에 목과 어깨에 부상을 입은 것으로 보이고요. 이런 신체적인 부상과 더불어서 차가 밀릴 때 눈 앞에서 유리창이 쪼개져서 팔랑거리는 장면이라든지 이런 사고 당시 생각이 계속 드시나 봐요. 이런 정신적인 충격이 지금 가시지 않은 것 같은데 운전자는 그때 당시만 생각하면 아찔하고 끔찍하다. 다시는 가족을 보지 못할 거란 생각까지 했다라면서 참담함을 느꼈다고 전했습니다. 근데 임주혜 변호사님이 앞서 이 운전자 못 잡았다고 하는데 사고 난 지 좀 됐고요. 그게 쉽게 안 잡은 것도 좀 이해가 안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제 차량을 특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범인을 잡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긴 합니다. 결국에는 번호판이 가장 유력한 단서가 될 그렇죠. 텐데 지금 CCTV 속에서의 그런 화면을 봤을 때 이 트레일러의 그런 번호판 식별이 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제 이 사고를 당한 SUV 운전자도 당시 너무나 경황이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번호판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특정이 아직까지 되지 않아서 추적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예. 이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사실 저도 그렇고 많은 네티즌들이 조금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긴 합니다. 예. 특히 지금 시대가 시대이니만큼 예컨대 24시간 이 상황실에서 CCTV들을 다 녹화가 될 텐데 이 특정이 안 된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의견도 있고 예. 또 많이들이 고속도로에서 하이패스를 쓰는데 만약 이 운전자도 하이패스를 쓴 것이라면 그 내역도 결국 추적을 해보면 확인이 될 텐데 그것도 확인이 안 된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 예. 결국에는 경찰이든 혹은 이 도로공사 관계자든 이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러한 비판의 목소리도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또 차량 자체가 무슨 오토바이도 아니고 거대한 트레일러가 이렇게 움직이는데 이거를 못 잡아냈다는 것 때문에 더 이해가 안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이 운전자를 잡아야 책임도 묻고 사고 경위를 파악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잡아야 되는 상황이고요. 전 잡을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예. 물론 이 트레일러 같은 경우에 당시 비가 오고 있어서 시야 확보가 좀 어렵고 좀 어둑어둑한 상황이라 이 CCTV만으로는 번호표 식별이 어려울 수는 있을 겁니다. 예. 그렇다고 해도 일단 전후에 다른 차량들 블랙박스 같은 부분에 협조도 구해볼 수 있을 것 그렇죠. 같고요. 예. CCTV가 이곳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톨 게이트마다 일단 이 하이패스 같은 것을 찍고 지나가면서 기록이 남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그렇죠. 때문에 예. 지금 이 걸어온 길, 이 주행한 이 길을 따라가다 보면은 결국은 식별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토바이도 아니고 트레일러입니다. 별도의 등록이라던가 검사 이런 부분들을 다 거쳐야지만 운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 시간은 걸릴 수 있지만 특정은 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그러면 임 변호사님 지금 자수도 안 하고 도망 다닌다고 볼 수가 있는 건데 이 도주 기간이 길어질수록 처벌도 더 커집니까? 그렇죠. 양형에 의해서 참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사안 같은 경우 우리 흔히 얘기하는 뺑소니, 그러니까 사고 후 미조치라는 그렇죠. 부분이 적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고를 낸 부분이 분명한데 그렇다면은 당연히 내려서 구호 조치를 하고 지금 피해자가 발생을 했는지 병원에 가야 되는 것은 아닌지 이런 조치들을 취했어야 되는데 연락처도 남기지 않고 그대로 도주를 했습니다. 예. 이때 이 사고 후 미조치의 양형은 여러 가지 요소가 고려가 되는데 도주 기간도 양형 요소로서 참작이 됩니다. 지금 도주 기간이 길어지고 있다면 그만큼 가벌성, 더 처벌을 받을 필요성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고요. 예. 피해의 정도라든가 기타 재반 사정들이 고려가 되겠지만 일단 계속해서 도주하고 있는 사정은 처벌을 높이는 요소로 작용할 수밖에 예. 없습니다. 저 운전자는 잠깐 내려보고 왜 도주를 했느냐인데 그러다 보니까 음주 가능성 거론되고 이 부분도 만약에 잡았을 때 이거 밝혀내기 쉽진 않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시간이 상당히 지났기 때문에 구체적인 그런 요소들을 밝혀내는 것이 상당히 어렵긴 합니다. 일단 예. 음주 사실 자체는 밝혀낼 수가 있습니다. 이 사건 당일의 이동 경로라든가 혹은 결제 내역 그리고 식당의 CCTV 같은 것들을 확인했을 때 이 술을 마셨다라고 한다면 그런 음주 사실 자체는 파악을 할 수가 있을 거고 예. 또 이걸 기반으로 해서 이 위드마크 공식이라는 공식에 적용을 시키면 이 대략적으로 얼마나 취했는지 그 숫자는 일단 측정은 해볼 수가 있긴 합니다. 다만 이것도 어디까지나 이제 추정치에 불과합니다. 실제로 음주 운전으로 처벌하기에는 사실 이것만으로는 상당히 어렵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결국에는 재반적인 그런 사정들에 대해서 객관성이 확실히 담보가 되어야 예. 수치가 인정이 되는데 결국 그런 점들을 확보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상당히 늦어졌기 때문에 실제 음주운전으로 처벌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 도주 그러니까 뺑소니와 관련해서 처벌을 받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당시에 실제 음주를 했다라고 했을 때 그 음주 사실이 상당히 의심된다라는 점이 또 하나의 그런 양형 요소로 작용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점이 어느 정도 확인이 된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조금 더 가중된 그런 처벌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